안녕하세요. 특별기획 잡잡고에게 묻다 윤디입니다. 특별기획 잡잡고에게 묻다 첫 번째 코너죠. 잡잡고 뉴스 잡잡고와 토픽을 보시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관심이 많은 주제를 세밀하게 다루는 잡잡고 핫토픽입니다. 주요 뉴스 살펴보실까요? 2011년 한 건이던 미성년자 마약 범죄 올해 54건 역대 최다라는 헤드라인으로 기사가 시작되네요. 마약류 관련 범죄로 미성년자의 보호관찰 처분 사례가 해마다 늘어 지난해 5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소년 보호관찰 처분을 한 사건은 14건으로 전년 대비 28.6% 증가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로 미성년자가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사례는 2011년 한 건에 불과했으나 2019년 20건, 2020년 25건, 2021년 32건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에는 전년 대비 31.3% 늘어난 42건을 기록, 올해는 역대 최다인 신건을 넘어섰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처분 건수 234건 가운데 18세가 9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17세가 73건, 16세가 41건, 14세가 1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청소년 비행 예방센터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소년 분류심사원, 소년원을 대상으로 올해 마약류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총 조사 인원 15,435명 가운데 마약류 사용 경험이 있는 미성년자는 114명으로 0.74%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뉴스 살펴볼까요? 교내 마약 교육 의무화에도 전담 인력 태부족 모방범죄 위험. 최근 10대 마약 사범이 3년 새 5배 가까이 급증한 가운데 미래 세대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교내 마약 예방 교육은 크게 늘었지만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재와 전담 교육 인력 부족 등 알맹이는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욱이 식품의 약품안전처 산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큰 예산을 들여 만든 메타버스 교육은 인스타그램 등의 친숙한 청소년에게 마약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 접근 통로를 알려줘 의도와 달리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둘 다 이수해 그나마 학생들에게 가르칠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성을 조금 더 숙지한 교사들은 이수 유경험자의 11.1%인 7,849명에 그쳤습니다. 일부 학교는 예방교육을 담당할 보건교사 교육도 어려워 담임교사를 임시 지정해 수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에 따라 마약 예방 교육을 별도의 필수 교육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작년 말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바이기도 합니다. 마약은 원래 음주흡연 등과 함께 약물 오남용 교육으로 묶여 있었지만 교내 교육 경험률은 작년 11월 기준 음주흡연에 비해 훨씬 낮은 43.2%에 그쳤습니다. 프로그램 수만 보면 양적으로 확충 성과를 자랑할 만한 수치지만 실제 전달되는 교육 내용이 문제입니다. 교재엔 여전히 전문 용어가 빽빽한 데다 교육 시간에는 주로 영상만 띄워주는 경우가 많아 구식 교육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마약퇴치운동본부 메타버스 교육 프로그램엔 SNS 통한 대리구매 방법 노출되어 모방범죄 위험도 높습니다. 건보다 마약이 더 구하기 쉽다는 말이 나올 지경인 국내 청소년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엔 지나치게 안이한 접근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담배를 살 때 흡연이 유발한 폐암 환자 등의 적나라한 사진을 보게 되듯 식약처가 마약 예방 교육이 의무화된 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 시간의 키워드는 마약 중독입니다. 이상 잡잡고 핫토픽이었습니다. 특별기획 잡잡고에게 묻다 이번 시간에는 잡잡고 핫토픽에서 나온 기사와 밀접하게 연관된 마약 중독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약 중독과 관련해서 양일등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일등입니다. 박사님, 요즘 마약 중독 관련 문제로 시끌시끌한데요. 마약 중독이 무엇인가요? 세계보건기구는 마약을 약물 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한 의존성이 있고 사용 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내성이 있으며 사용을 중지하게 되면 견디기 힘든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개인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약을 장기간 사용하면
점차 그 양을 늘리게 되고 마침내 마약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태가 되는데 그런 상태를 마약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박사님 마약 중독이 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마약 중독은 뇌의 보상회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보상회로는 우리가 쾌감을 느끼게 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반복하도록 유도하는 신경 경로로 구성됩니다. 이 보상회로는 주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 작동하며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운동을 하는 등 즐거운 경험을 할 때 도파민이 분비되어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도록 유도합니다. 마약은 이 보상회로를 직접 자극하여 도파민의 과도한 분비를 유발하고 음식, 운동 등 일상적인 활동에서 더 이상 쾌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며 오로지 마약에만 의존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마약 중독은 단순히 개인의 의지나 성격 문제가 아니라 뇌의 보상회로와 관련된 생물학적, 심리적, 환경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입니다. 마약 중독이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는 이유는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마약을 구입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영화나 드라마에서 마약을 주제로 하는 내용이 많아지면서 마약에 대한 가벼운 생각을 심어주거나 별다른 경각심을 갖지 않게 하는 것 또한 이유가 됩니다. 마약 중독도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마약 중독의 증상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뇌는 즐거움을 경험하거나 보상을 받는 행동을 했을 경우 보상 시스템을 작동시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약은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어떠한 행동이나 노력을 하지 않아도 도파민이 분비되어 절정의 쾌감을 느끼게 해주어 쉽게 마약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마약은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장악해 약물 사용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시킵니다. 마약 중독에 들어서면 종전 복용량으로는 보상 시스템을 작동시키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과다 복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행동적, 사회적 증상이 나타납니다. 신체적 증상으로 첫째, 금단 증상이 나타납니다. 마약 사용을 중단했을 때 나타나는 불쾌한 신체 반응으로 불안, 떨림, 발한, 구토 등이 포함됩니다. 둘째로 체중 변화가 나타납니다. 마약 사용으로 인해 식욕이 저하되거나 폭식이 발생하면서 체중이 급격히 변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피로와 불면 증상이 나타납니다. 지속적인 피로감과 함께 수면 장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넷째로 식욕 변화가 나타납니다. 식욕이 크게 감소하거나 반대로 증가하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건강이 악화됩니다. 전반적인 신체 건강이 나빠지며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병에 취약해집니다. 마약 중독 증상으로 정신적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첫째로 불안과 우울증을 유발합니다. 마약 중독은 심리적인 불안감과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줍니다. 둘째로 인지 기능이 저하됩니다.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 등의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학업이나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집니다. 셋째로 망상과 환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약 중독은 현실과 구분되지 않는 환각을 경험하거나 비현실적인 망상을 믿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넷째로 정서가 불안정해집니다. 감정 기복이 심해지며 화를 잘 내거나 갑자기 우울해지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됩니다. 마약 중독은 행동적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로 마약을 구하거나 사용하는 행동에 집착하게 되며 이를 위해 일상생활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둘째로 가족, 친구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사회적 활동에서 점차 멀어지게 됩니다. 셋째로 학교나 직장에 결석하거나 업무 능률이 저하되는 등 일상생활에 변화가 생깁니다. 넷째로 마약 사용을 위해 법을 어기거나 위험한 행동을 서슴지 않게 됩니다. 다섯째로 마약 구매를 위해 과도한 지출을 하게 되어 재정적인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마약 중독은 사회적으로 문제점을 보이는데요. 첫째로 마약 소지 및 사용으로 인해 체포되거나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둘째로 업무 태만, 무단 결근 등으로 인해 직장에서의 신뢰를 잃고 해고당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셋째로 가족 간의 갈등이 증가하고 심지어는 가정 파탄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마약 중독의 심각성과 중독자가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마약 중독이 나쁘다는 것은 알았지만 중독으로 생기는 다양한 증상이 이렇게나 많은지는 몰랐습니다. 청취자분들도 마약 중독에 대하여 자세히 알게 되는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약 중독의 치료 및 예방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일등 박사님이었습니다. 마약 중독으로 인한 고통으로 인하여 자살률이 3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마약은 재미있는 장난이 아닙니다. 마약을 한 번 하는 순간 중독된다고 합니다. 마약은 겉으로는 괴로움을 잊고 쾌락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무서운 약물입니다. 우리 모두 마약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상 윤디였습니다.